이렇게 손흥민을 활용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벤투 감독 같은 경우가 선수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대표팀 같은 게 조금 어렵죠. 좀 민감한 주제기는 해요. 그리고 또 다들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을 법한 주제고. 근데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편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입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축구는 뭐 리듬을 타면은 뭐 종잡을 수가 없다. 네. 뭐라던가 아니면 뭐 일본 축구는 패스워크 위주다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포르투갈의 축구는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 감독도 포르투갈 출신 벤투 감독이고 네. 토트넘의 감독도 뭐 무리뉴인데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로 관통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일단은 조금은 사실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그러면 우리 축구 팬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네. 그 고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기다려주세요.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축구란 정재영에게 포르투갈의 축구란 2002년에 저희한테 진 나라. 그때 몇 살이었죠? 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죠. 4학년, 5학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때 박지영 선수가 네. 가슴 트래핑하고 오른발로 트래핑하고 왼발로 발리슛 넣었죠. 아니 포르투갈의 스타일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꾸 동문서답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뭐냐면은 근데 그런 거 아닐까? 혹시 그 에이스 그러니까 사실 최근 한 10년간은 호날두의 원맨 팀이었잖아요. 팀. 그죠? 원맨 팀. 그래 최근 10년간은 원맨 팀. 그러니까 호날두 위주의 팀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무리뉴와 벤투로서 뽑아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조금 말씀해주신 건 다른 게 뭐냐면 방금은 선수를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선수 관점에서 포르투갈이란 나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 대표팀이라는 키워드에 좀 국한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무리뉴랑 벤투 포르투갈 지도자고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포르투갈 축구에 대해서 좀 대변될 수 있는 키워드를 얘기해 보자면은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훈련 방법론적인 부분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창안하신 분이 이제 포르투 대학의 빅토르 프라드라는 교수님이신데 네. 언제적 분이세요? 지금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아직도 아니, 계시고. 죽었냐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 이론을 펼치신 게 얼마나 되는지. 꽤 사실 우리 좀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 그러면 이게 그 우리 대표팀에 막 적용이 됐을 거고 선수들 뭐 얘기가 있잖아요. 뭐 네. 그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뭐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면서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싶다고 했고 네. 그럼 지금 그 전에 뭐 신태용 체제라던가 아니면은 네. 또 뭐 슈틸리케 체제와 또 다른 점이 그 훈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전술 주기화 같은 경우에는 단주기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주기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훈련은 온전하게 이제 다음 경기인 본머스전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사이클을 가져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냥 웨스트햄전이 있으면 웨스트햄전 이기려고 훈련하겠다 네, 이거죠. 그렇죠. 그게 네. 사실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죠. 축구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는 동일하고 접근하는 방식 자체도 거의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포르투갈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훈련 항상 공을 가지고 최대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해서 경기 때 그게 자연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게 이제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이제 대표팀과 이제 클럽이라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 단위 훈련 계획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 같은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벤투 감독 같은 경우가 부임 기자회견 때 이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 정말 물어뜯을게 생겼다. 정말 죄송한데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무리뉴는 이렇게 손흥민을 활용을 했어요. 근데 네. 국대에서는 손흥민이 그렇게 그 뛰어난 활약은 없었잖아요. 물론 뭐 네. 집중 견제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사실 이런 에이스급 선수 하나에게 집중 견제가 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균열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가 거기 자원을 몰빵을 했으면 네. 그러면은 그거를 왜 벤투는 활용을 못 하냐는 거죠. 이거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고 지금 벤투는 조금 더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일단은 두 감독이 다른 감독이긴 하지만 두 감독이 데리고 있는 선수도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다르죠. 선수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선수가 다르다는 거를 저는 그러니까 선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보다는 선수가 속한 사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사실 메시죠. 왜 대표팀에서는 네. 이렇게 하고 왜 바르셀로나 가서 저렇게 하냐. 대표팀에서는 뭐 대충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축구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온전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선수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랑 이제 대표팀 같은 경우 완전히 다른 사회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상호작용도 완전히 다르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손흥민 선수 개인의 활약 혹은 선수의 비중이랑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좀 더 적합한 사회는 토트넘이다. 대표팀이 아니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슬픈 일이네요. 그거는. 네.